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어제 하루 잘 쉬셨죠? 오늘 다시 한번 또 좋은 하루 힘차게 시작하시면서 5월달 쭉쭉쭉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기사를 보니까 일본의 국기가 보이면서 리플은 일본의 공급망 금융, 새로운 금융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하나의 협력을 선언했네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리플이 일본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시키 그룹과 협력을 통해서 XRP 레저 기반의 새로운 금융 솔루션을 출시했다라는 것을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에 들어가도 해시키 DX라는 하나의 해시키 그룹의 도쿄 기반 전문 컨설팅 회사인 이 기관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제 일본에서 이 XRP 레저 기반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출시한다. 즉 다시 말해 이제 슬슬 일본의 국가에서 리플 XRP 레저의 망이 도입이 되면서 슬슬 기업용 블록체인 솔루션 XRP로 실질적으로 거래가 일어나고 트랜잭션이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도입됐다라고 해석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해시키 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을 본토로 뿌리를 확장하면서 중국과 홍콩 그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해시키 그룹의 파급력은 23개 은행, 4,300개의 공급 업체를 포함하면서 4,000개 이상의 기업에 등록됐고요. 총 거래 금액은 7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확장하고 있죠. 이번에 이 해시키 그룹과 리플의 파트너십을 활용하면서 이 해시키 DX로서 리플과 SCBI 홀딩스 원래 합작회사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친화적인 두 회사이죠. 계속적으로 이런 협력을 도모하면서 공급망 금융 솔루션을 일본에 소개할 예정이다. 슬슬 SBI CEO 기타오 요시타카가 한 말처럼 일본 시장의 새로운 금융망 생태계 XRP 레저를 활용한 리플 페이먼트가 탑재될 준비가 장착되어지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사용 사례 추가 협력을 모색하면서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 그리고 플랫폼 업체에서도 XRP 레저를 활용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플랫폼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일본 기업을 위해서 혁신적인 최첨단 솔루션을 도입할 능력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단락 한번 읽고 갑니다. 우리는 해시키 DX와 SBI 리플 아시아 이 합작회사와 협력하면서 XRP 레저의 기반 솔루션을 일본에 소개하게 된 것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이 협력은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시키고요. 앞으로의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면서 우리의 공동 약속을 보여줍니다. 라고 하며 누가 이야기했죠? 리플의 전략 부사장인 에미 요시카와가 덧붙이고 있네요. 몇 개월 전에 이 에미 요시카와가 한국에 와서 삼성, 현대, SK, LG 그 굴지의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들과 시중 5대 은행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미팅을 가졌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팩트 체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리플의 전략 부사장 에미 요시카와가 한국에 와가지고 대기업 총수들, 한국의 5대 은행 임원들을 만나서 회의를 나눴는지 우리는 의미심장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XRP 레저 기반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전 세계를 통해서 확장된다라는 거.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 SFC라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라이센스 코퍼레이션 빅토리 시크리타이저와 협력 관계를 맺었다. 즉 다시 말해 홍콩의 해시키 거래소는 그 중앙기관인 증권선물위원회에 이미 승인을 받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기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콩의 SFC 증권선물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도 이 OSL뿐만 아니라 밑에 보이는 해시키 거래소 또한 2022년 9월을 시작으로서 그 정부 산하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그런 하나의 영향력 있는 그룹 산하에 있는 해시키 DX에서 일본 시장과 함께 SBI 리플 아시아와 함께 펀더멘탈의 뿌리를 확장하고 있구나. 우리는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홍콩의 SFC에서는 이제 슬슬 해시키 캐피탈의 도매용 투자자, 기관 투자자뿐만 아니라 이 개인 투자자 대상 암호화폐 상품 또한 제공을 승인하면서 느껴지시나요? 이제 슬슬 미국과 중국, 홍콩을 통해서 제도권 수용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모습 우리는 점진적으로 나아가면서 이 사이클,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발맞춰 가면서 가치 투자로 병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디지털 파운드 재단의 공식 홈페이지고요. 이제 슬슬 일본의 중앙은행 BOJ죠. 뱅크 오브 재팬에서도 CBDC에 대한 새로운 업데이트를 만들면서 규제 샌드박스, 즉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계속적으로 샌드박스, 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슬슬 디지털 엔화 또한 개발 단계에 착수가 들어갔다라는 거. 역시나 점점 더 CBDC의 세상이 구축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SBI 그룹은 엄청나게 빠른 국경 간 결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XRP 레저의 생태계망과 함께 가기를 도모하고 있었죠. XRP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면서 기관은 이 XRP를 채택할 수밖에, 쟁여둘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는 SBI 그룹 산하에 있는 리플과의 합작회사 SBI 리플 아시아뿐만 아니라 SBI 리밋과 SBI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과 함께 ODL 솔루션을 구축하면서 실질적으로 XRP를 소각시키게끔 만들고요. 이는 필리핀의 최대 거래소 코인스 PH와 이미 손잡아서 필리핀 전역에 국경 간 송금을 점점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거. 사실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SBI 리밋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필리핀뿐만 아니라 이 XRP의 기반 국제 송금 서비스를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까지도 확장하면서 이 점진적으로 펀더멘탈의 뿌리를 확장하고 있다. 점점 그 가치 반영이 되는 시기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 SBI 그룹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이죠. R3와도 함께 손잡으면서 여기에도 SBI 트레이서빌리티, 벤처 캐피탈 트레이드, SBI 홀딩스, SBI 리플 아시아 모든 SBI 그룹의 자회사들이 R3와 손잡으면서 ODL망을 구축하고 있고요. 미국의 중앙 예탁기관 DTCC를 통해서 반드시 이 스위프트망까지 귀결될 수밖에 없다. 연결성을 가져오며 새로운 메시징 표준 ISO 2002 메시징 표준이 모두 공존하는 시점을 이미 그들은 가이드라인으로서 내년 11월까지 타임라인을 제시해놨고요. 이 R3 안에 있는 코다 플랫폼 역시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을 탑재했고 금융의 우두머리 세력에 있는 그 BIS 국제결제은행에서도 프로젝트 덤바, 주라, 폴라리스 등등을 통해서 리플에 대한 펀더멘탈의 확신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었죠. 도매용 CBDC뿐만 아니라 이 무역예망 결제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 또한 있다라 그랬습니다. 여기에는 이더리움의 버추얼 머신뿐만 아니라 솔라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이 심핀 네트워크 XDC 토큰 또한 이미 기득권의 선택은 끝났습니다. 왜냐? 이 트레드 파이넥스를 통해서 자금줄이 연결되면서 이 트레드 파이낸스 역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선택하고 있고요. 그들의 자금이 모두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설명드린 김에 제가 잠깐 XDC에 대해서 조금 펀더멘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 트레드 파이넥스라는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을 통한 무역 결제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기관이 있거든요. 이 마크를 보시면 똑같은 마크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무역 금융을 만들기 위해서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이 XDC 프로토콜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는 R3에서 채택되고 있는 플랫폼 코다와도 같이 가고요. 오라클 역시 그들의 대열에 함께 합류가 되어 있다라는 거. 그뿐만 아니라 잘 보시길 바랍니다. 파트너십 그리고 제휴를 봤을 때 왜 여기에 테마색이 들어가 있을까? 테마색은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로서 블랙록의 최대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이자 BNI 멜론 피델리티 블랙록의 자금이 들어간 USDC를 찍어내는 서클사가 왜 들어가 있고 왜 여기 블록체인 최대 컨소시엄 리플사와 손잡고 있는 R3가 들어갔는지 어제 언급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OMFIF 모든 국제은행들의 고위급 임원들이 모여서 새로운 재정안을 발표하는 기관이 여기에 왜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이미 이 트레드 파이낸스 또한 그들의 선택은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무역금융을 위해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면서 여기에는 XDC 네트워크가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드 파이낸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XDC 무역금융을 위한 XDC의 유동성 또한 보여지는 것이겠죠. 우리가 반드시 리플, XRP를 투자함에 있어서 유틸리티로 활용되는 부분에 모든 결제 파이프라인을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XRP는
도매용 CBDC 기관들이 채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파급력이 가장 센 거는 맞아. 그렇기 때문에 SEC로 눌러놨겠죠. 하지만 그 외에 소매용 CBDC는 스텔라 자단, 스텔라 루멘이 담당할 것이고요. 무형용 결제는 방금 언급드렸던 이 XDC가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XDC 역시 2017년에 창립이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뿌리를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XRP를 모아가는 부분에 참고적으로 염두해야 할 토큰으로 스텔라 루멘과 XDC를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리플은 그 해시키 그룹의 산하에 있는 해시키 DX와 손 잡으면서 SBI 리플 아시아와 함께 일본에서의 입지를 확대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SBI의 CEO 이 기타오 요시타카가 이야기한 것처럼 2025년에 모든 일본의 은행이 XRP를 활용한 결제 솔루션을 구축할 수밖에 없다. 플러스 알파로 그들이 구축하고 있는 이 버추얼 커런시 익스체인지 가상화폐 암호자산을 통한 돈의 이동, 돈의 교환은 블링크 오버나이트,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그 쥐도 새도 모르게 그들의 채택으로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런 세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가격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힘들어 하실 게 아니라 이런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포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트너십만 보고 한번 보자고요. 비트코인, 온라인 금 오케이, 가치 저장 수단 끝이에요. 파트너십이 지금 현재 엘살바도르를 필두로 해서 조금씩 국가 단위로 법정 화폐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리플사의 그 파트너십,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금융기관들, 결제 솔루션 회사, 자금이체 기업, 국경 간 송금 회사들이 왜 리플렛을 탑재하면서 파트너십을 이루고 있는지, 미래의 가치의 이동은 이 친구와 함께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하나의 그래프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G7과 브릭스라고 좀 나오고 있죠. 선진국이라고 알려진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이태리, 영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경제 성장률을 좀 봤을 때 모두 다 3% 미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의 고령화가 계속적으로 심화되면서 경제 성장률 자체는 조금 침체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하지만 그 브릭스를 필두로 한 E7 국가,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특히나 이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기준치를 훨씬 넘어주면서 내수 시장이 굉장히 탄탄한 거, 그뿐만 아니라 브릭스 국가는 앞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 에너지 자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등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많은 글로벌 핀테크 회사들이 인도 시장 쪽으로, 중국 시장 쪽으로 점점 입지를 확대시키고 있죠. 이제 곧 달러의 헤게모니가 깨지면서 새로운 블록체인망이 탑재된 브릭스를 필두로 한 결제 솔루션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필리핀에서 이제 슬슬 최초로 이 모잘루프 재단의 지원이 포괄적으로 지원되면서 이 즉시결제 시스템을 확보했다라고 나오고 있죠. 과연 이 즉시결제 시스템에는 어떤 블록체인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기사를 읽어보지 않아도 알아야 됩니다. 왜? 리플과 모잘루프 재단은 함께 가니까. 그 뒤에 쩐주는 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시한 빌 게이츠, 그를 필두로 한 빌스 앤 멜린다 게이츠뿐만 아니라 석유의 황제 록펠러 재단이 쩐주로 있으면서 이제 모든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금융 안정성, 포용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호 운용성까지 가져갈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리플이기 때문에 모잘루프 재단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사처럼 이 상호 운용성 확장을 위해서요, 리플과 모잘루프 파운데이션은 과거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했던 이력이 있다. 왜 리플이 엑셀라라는 회사와 통합을 하면서 블록체인 상호 연결성을 촉진할까요? 오케이, 상호 연결성, 상호 운용성, 금융의 포용성, 이런 말 너무 진부하다, 그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잘 느끼실 수 있게 표현 들어갑니다. 리플과 엑셀라가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그쵸? 왜 맺었을까요? 실물 자산 토큰화 분야를 XRP 레저의 망의 생태계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RWA라고 하는 Real World Asset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 시장을 코인으로 사는 것은 STO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실물 자산들을 토큰화, 코인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엑셀라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투자했다라는 것이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일본의 수도 이 도쿄에서도 이 디지털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대요. 즉 다시 말해 일본의 그런 증시를 코인으로 살 수 있도록 디지털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블랙록 1.3경 원 이상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토크나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시큐리타이즈와 올해 3월 정도의 파트너십을 맺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리플과 연관성을 가질까요? 미안하지만 리플은 2018년서부터 코인베이스와 함께 이 시큐리타이즈에 투자했다라는 거. 여기 보이실까요? 이 실물 자산 전통 증권을 토큰화하는 미국 기반 회사인 이 시큐리타이즈는요. 과거부터 코인베이스, 리플 등으로부터 1,3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달러를 투자받았다라는 거. 이 코인베이스 위에는 누가 있죠? 리플의 위에는 누가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함께 있죠? 디지털 커런시 그룹 위에는 누가 있을까요? 세계를 휘어잡는 빅4 자산 운용사가 있고요. 그 위에 세계를 설계하는 그들이 시크릿 토큰 오퍼링 뿐만 아니라 리얼 월드 애셋을 XRP 레저의 망에 반드시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큐리타이즈 투자자를 봤을 때 블랙록과 모건 스탠리 뿐만 아니라 일본의 금융 세력들이 모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노무라 펀드, 미쯔비시, 모우로 캐피탈, 미쯔이 푸모산, 그리고 소니 파이낸셜 벤처스도 들어가 있고요. SMBC죠. 스미토모 미쯔이 트러스트 뱅크도 들어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본 금권들이 다 들어와 있을까? 그리고 SBI 뿐만 아니라 리플사까지 참여가 돼 있어요. 그쵸? 여기 투자자를 보면요. 미국과 일본의 금권 세력들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가지고 실물 자산의 토큰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과 일본이 가장 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XRP라는 친구를 굉장히 국가 단위로서 기관 단위로서 세력의 매집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STO 시장, RWA의 시장, 국경 간 송금망 시장을 활용하면서 이 XRP의 거대 폭발을 통해 국가 부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다라는 거 저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코인베이스와 리플이 과거부터 그 막대한 돈을 이 시큐리타이즈에 투자하고 있는지, 최근에는 블랙록의 자금까지 들어왔다? 이미 게임은 정해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XRP의 가치 반영이 아직까지 안 됐다? 오히려 저는 이것을 기회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7,400만 개 XRP 토큰 방금 3개의 지갑으로 옮겨지면서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축적을 하고 있구나. 한 번 더 나가서 웰 얼럿을 통해 봤을 때 바이낸스에서 이번에는 총 7,500만 개의 토큰에 달하는 상당 XRP를 구매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금 혼돈을 보여주는 부분을 틈타서 고래들은 이 친구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주식을 투자해야 될까요? 코인을 투자해야 될까요?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답은 나오는 것 같아요. 1년 한 해를 좀 기준으로 S&P 500을 투자하든 나스닥 100을 투자하든 골드를 투자하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애플, 넷플릭스, 아마존 이런 친구를 투자하든 이 초록색의 막대 그래프 게이지를 한번 보세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수익률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 물론 비트코인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아가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통해 암호화폐에 직관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외에도 코인베이스를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라이어 블록체인이라든지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 같은 채굴업체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비트코인보다는 XRP, 그 폭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물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면서 엄청난 초록색 게이지바를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좀 병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라이트코인의 창시자 찰리 리거든요. 구글의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ETF 승인이 임박할 것으로 가능성을 열고 있거든요. 우리가 리플을 투자함에 있어서 제가 XLM과 XDC를 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플러스 알파 이 라이트코인 또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라이트코인을 개발한 찰리리 역시 디지털 커런시 그룹과 유착 관계를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해서 만든 코인이 바로 라이트코인. 조만간 이 라이트코인 또한 EDX 마켓에 상장되어 있는 거 보셨죠? 기관의 채택은 끝났다라고 할 수 있고요. 코빗 리서치 센터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 다양한 알트코인 ETF가 등장할 것이고요.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라이트코인 들어와 있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도 들어와 있죠.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 XRP 또한 ETF가 승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더리움 클래식 또한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토큰이라고 보겠지만 미래 사물 인터넷의 수수료로 쓰이기로 이미 그들은 확정을 지어놨습니다. 우리는 이런 토큰들을 병렬적으로 모아가면서 멘탈 관리 잘 해주시고요. 하지만 끝판왕은 누구다? 이 친구가 끝판왕인 건 맞아요. 저도 이 친구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온라인 금이고 라이트코인이 온라인 은이라면 XRP는 온라인 다이아몬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직 그 폭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들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일본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도 우리는 꾸준히 지켜보면서 이 친구가 어떻게 미래의 디지털 생태계를 구현하는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목요일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도 시청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